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구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율주행 기술 및 데이터 관련 동향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동향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데이터 관련 동향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셋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 데이터셋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휴맥스 사회이사를 맡고 있고요. 2019년 2학기하고 2020년 1학기에 연구년에 이제 현대자동차 생산기술개발센터 자문교수와 LG전자 CTO 부문 기술 고문을 역임을 했었고요. 지금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이제 오토노머스 A2G의 자문교수와 차량 AI 스타트업인 일렉트리의 자문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셋 관련해서 저희가 맡고 있는 과제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산자부 산하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AI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5일 과정인데요. 네, 전국의 대학교를 쭉 돌면서 강의할 예정이고요. 지난 겨울방학과 이번 여름방학에 광주 전남지역, 목포대, 호남대, 전남대, 조선대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향후 이제 대학과 교육 과정을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맡고 있는 과제는 이제 2021년부터 본부처로 진행되는 자율주행 과제에서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셋 과제가 하나 있거든요. 총괄은 스트리스에서 맡고 있고요. 예, 지난주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제 스트리스 인수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자율주행 데이터셋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만들고 이제 과제 내에서도 자율주행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갈 예정인데요. 세계적인 데이터셋과 경쟁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셋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율주행은 운전자 스스로 운전자 조작 없이 환경을 인식하면서 주행 경로를 생성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이런 기술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율주행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제 구글 자율주행차가 2010년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당시 이제 2010년에 구글 자율주행차가 시작된 배경에는 이제 미국의 다르파 챌린지가 있었고요. 다르파 챌린지에서 무인으로 이동하던 대학들이 이제 스탠포드와 카네기 멜론이 대표적이었고요. 그 두 대학의 인원들을 구글이 모아서 구글 X를 설립하고 자율주행차를 2010년에 이제 선보였습니다. 당시 이제 2020년도에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2020년도에는 의미 있는 부분이 이제 몇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FSD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글의 무인 자율주행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FSD는 기존의 자동차사의 차량들이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부분들을 도심을 달릴 수 있게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물론 이제 도심 쪽에 더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구글의 이제 무인 자율주행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이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시범주행을 시작했다. 이런 부분에서 의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토노머스 A2G와 카카오가 상용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테슬라 현대부터 해서 이제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이제 시작이 돼서 2020년 거쳐서 2021년에 왔고요. 2021년에 주요 이슈로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보면 뭐가 중요해지면 도심 자율주행이 좀 중요해지거든요. 도심을 어떻게 모델링하고 도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돌발 상황들, 오토바이라든가 킥보드라든가 보행자라든가 또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고를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부분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IT 중심의 자율주행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는 트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이제 인지, 판단, 제어의 3단계로 보통 나누는데요. 인지에서는 여러 자율주행 센서에서 모아진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제 판단에서는 정밀 지도와 매핑을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로를 생성하는 부분들이 판단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제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조향, 제동, 가속을 명령을 내려주고 차량을 제어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셋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 데이터셋들은 주로 이제 센서에서 모아진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지가 주가 되고요. 판단의 일부까지를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웨이모나 여러 회사들이 제공한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우리가 제어까지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행까지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주행 상황에서 일어난 다양한 상황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려면 그래서 요즘 이제 주요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건 뭘 하냐 하면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가상에서 시뮬레이터에서 주행하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셋에다가 가상 주행을 붙여보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데이터셋이 진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단계는 보통 뭐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5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그 레벨 1, 2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전에는 이제 레벨 1, 2에서 2가 이제 고속도로 한차선 자율주행, 그래서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요즘 이제 그 부분까지를 주로 이제 ADAS라고 부르고 있고요. 레벨 3부터는 이제 자율주행 시에 자동차가 책임지는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래서 3, 4, 5의 진화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4, 5로 가면 레벨 3와 이제 레벨 2와 레벨 3의 차이가 자동차 책임이라고 그러면 레벨 3와 레벨 4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은 위급 상황 시에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레벨 4부터는 이제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하고요. 이제 특정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이 되면 운전자가 없는 또는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제 UNEC 레귤레이션에서 시속 60km 이하의 자율주행을 규정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올해 초에 혼다가 이제 레벨 3 최초 상용화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여러 업체들이 상용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이제 SA에서 자율주행 5단계를 정의한 SHA 3016을 개정을 했는데요. 레벨 2까지를 이제 드라이버 서포트, 레벨 3 이상을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이라고 규정한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자율주행 단계와 회사들의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주요 자동차사들은 이제 고속도로 한차선 자율주행, 레벨 2에서 레벨 3, 그 주행을 이제 자동차가 책임지는 레벨 3로 진화하는 부분의 방향성으로 나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자율주행 센서들이 좀 비싸기 때문에 값싼 센서로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 발표한 FSD 같은 경우에 FSD V8부터죠. V8, V9, V10 이렇게 가고 있는데 테슬라 FSD는 뭐가 있냐면 기존 자동차사들의 자율주행이 이제 고속도로만 주행하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 신호등을 인식하고 도심을 주행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저기 삼각형을 그려놓은 거를 보면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주요 IT사라든가 이제 자율주행 회사라든가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도심 주행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는 뭘 봐야 되냐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자동차가 법적으로 책임지진 않고요. 이제 레벨 3 혼다나 뭐 벤츠라든가 현대나 볼보 이런 앞으로 이제 상용화된 것과 상용화될 차량들에서는 뭐냐면 자율주행 시에는 자동차사가 책임지는 레벨 3를 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용화된 주요 자율주행차들은 라이다 센서가 일부에 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레벨 3부터 라이다 센서가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벨 3 차량에 라이다가 탑재되는 동향을 보면 벤츠라든가 혼다라든가 또는 내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라든가 볼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다 라이다 센서들을 탑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8개 카메라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나왔던 차량들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고요. 왜냐하면 다른 차량들은 고속도로만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어떤 교차로를 인식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한번 잠깐 우리 영상을 약간 보면, 네. 사슴이 나타나면 피해가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비 오는 날도 이제 주행을 했는데, 근데 올해
이제 V8에서 V9이 이제 올해 7월에 나왔는데 의외로 평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진보를 했는데 잠깐 좀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뭐 교각을 인지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다든가 뭐 자회전 시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뭐 공사 중인 곳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뭘 얘기하냐면 도심에서 이제 자율주행에 의한 데이터를 조금 더 정형화해야 되고 AI가 진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V10이 나왔는데요. V10인 이제 시승 영상 중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잠깐 좀 보실까요? 이제 좌회전 문제인데요. 좌회전이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좌회전하면서 영상에서 보시면 주위의 객체들은 다 인지를 했어요. 그죠? 차량이라든가 여기 자전거 유저라든가 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중앙선을 좌회전하면서 넘어버린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길을 갈 때 이런 어떤 어려움을 좀 겪을 수가 있는데 즉 이제 도심을 어떻게 모델링하고 도심을 어떻게 잘 갈 것인가가 현재 자율주행의 모든 회사들의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용 차량에는 이제 고가 라이다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구글 자율주행차 5세대에는 이제 구글이 라이다를 직접 만들었거든요. 5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카메라는 뭐 500m 전방에 있는 객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레이더로는 4D 이미징 레이더가 이제 탑재가 되는데요. 레이더로는 뭐 수백 미터 떨어진 오토바이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구글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현대가 독일 모터쇼에서 발표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와 폭스바겐이 역시 이제 독일 모터쇼 IA2021에서 발표한 ID 버즈 AD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특징적인 건 상당히 비슷하죠. 네, 지붕에 장거리 라이다가 하나씩 있습니다. 즉 장거리를 보기 위한 라이다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라이다가 여러 대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 라이다를 옆에 달았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차가 없는, 차량이 거의 없는 도로를 달리면 문제가 없는데 수동주행 차량들이 많을 때는 옆에 차량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요 차량 옆에도 라이다를 비롯해서 여러 센서들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즉 도심 주행을 위해서는 지금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자동차사들은 이제 앞으로 레벨 3를 향해서 레벨 2를 보강하는 전략을 가게 될 것 같고요. 현대에 이제 내년에 이제 지구공에서 라이다 2개가 이제 탑재될 예정인데 잠깐 좀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라이다 없을 때는 이제 요 시야가 앞부분에 이제 집중되면서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이제 차량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라이다 2개를 둬서 이제 넓은 영역을 보면서 끼어드는 차량을 일찍 감지해서 안전성을 높인다. 즉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차량이 별로 없을 때 또는 고속도로 같은 보행자가 없고 자전거가 없고 이런 도로들을 자율주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전거나 보행자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또는 수동주행 차량들이 옆에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볼보의 자율주행 차인데요. 내년에 이제 출시되는 차량에 이제 루미나라는 회사의 라이다를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에 라이다를 달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제 그릴이나 범퍼에 달면은 요 시선이 낮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는데 지붕에 둬서 이제 멀리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라이다입니다. 장거리 라이다를 통해서 멀리까지 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루미나 라이다나 이제 볼보의 자율주행차도 앞으로 이제 자동차사 진화에 많은 이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레벨 4를 목표로 하는 레벨 4 시범 서비스들을 몇 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자율주행 무인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요 현대가 투자한 이제 모셔널과 자율주행 승차공 업체 리프트가 미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내년부터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초 CS2022부터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바이두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있고요. 이제 판교 제로 셔틀 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분간은 이제 레벨 4 수준의 어떤 도심을 달리는 자율주행 셔틀이 주가 될 거다.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적한 도시라든가 정해진 루트에 이제 자율주행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전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시범 서비스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토노머스 A2G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작년에 세종시에서 이제 $1, 1,000원 유료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오토노머스 A2G가 지금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셔틀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이제 현대 셔틀 서비스라든지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점차로 확산되는 트렌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도심 주행의 어려운 점이 자해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보 운전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초보 운전대 보면은 한 차선을 쭉 가다가 차선 변경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요. 교차로 지나는 게 어려운데요. 여전히 모르는 길에서의 교차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글 웨이모가 2018년에 이제 겪었던 일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왼쪽의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내가 좌회전을 하는데 앞차가 좌회전을 하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저 차가 나한테 다가온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정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뒤에서 따라오던 수동주행 차량은 이거 당연히 좌회전을 가야 되는데 생각도 못 하다가 이제 추돌 사고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운전자가 다음부터는 구글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걸 추월한 다음에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딱 밟는데 야속하게도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차 정지를 상당히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정지는 상당히 잘하게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수동주행 차량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좌회전에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앞서 우리가 테슬라 영상에도 이제 보신 것처럼 회전 반경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유도선이 있으면 괜찮은데 유도선이 없을 경우에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는 등의 여러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주오는 차량들에서의 어떤 상호작용들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그래서 구글 웨이모가, 이게 2018년 문제인데요. 구글 웨이모가 최근에 발표한 데도 보면 어느 정도 해결했는데 아직도 어렵긴 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이 어려운 길에서는 이제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 뭐로 가냐면 이제 P턴으로 가는 거죠. P턴으로 가면 이제 우회전으로 가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문제의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그 밑에 이제 요 그림은 뭐냐면 이제 끼어들기 부분이 약한 거죠. 즉 이제는 뭐냐 하면 도심에 들어와서 교차로 문제가 되면 차선을 넘어선 문제가 되고요. 360도의 센서를 배치해야 되고 주위 차량의 의도를 파악해 가면서 주행하는 부분들. 이런 도심 주행이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또 하나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테슬라, 구글, 애플을 많이 이제 보시고 계신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 바이두, DJI. 즉, 전체 업체들이 다 뭐냐면 IT 중심의 자율주행을 가는 거죠. 테슬라나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도심 주행으로 넘어오면 이 차, 옆에 차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다 IT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AI와 IT 기술이 자율주행에 상당히 중요해진다라는 걸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도 이제 최근에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 라이다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에 자체 자율주행 플랫폼인 아폴로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도시를 모델링하고 IT 기반의 자율주행을 진화하는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 트럭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나르게 되면 여러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나르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 특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륙 횡단 물류를 자율주행차로 대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트럭 운전사가 미국에서 한 20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요 업체들이 자율주행 트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트럭이 상당히 빨리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거대한 물류 시장이 뒷받침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만 운행하게 하는 거죠. 복잡한 도심 대신 고속도로만 운행하게 하고 고속도로를 나오면 운전자가 다시 이제 인수해서 이제 운전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어권 전환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제도적으로 사용자 안전 부분에 이제 상대적으로 덜 신경 써도 괜찮다라는 부분이 자율주행 트럭이 좀 빨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5월에 플러스에서 이제 한번 시범 운행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운전해서 24시간 걸리던 길을 단 14시간에 갔다 오랍니다. 10시간을 절약한 거죠. 예. 근데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은 2025년에 20만 명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20만 명 분에 대한 자율주행 트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갑자기 전체가 이제 자율주행 트럭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모듈형 자율주행 컨셉카도 하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생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즉, 이제 밑에 부분은 하나의 자율주행 차고요. 그 위에 모듈만 이제 갈아 끼우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우디와 에어버스 이탈 디자인이 2017년도에 내놓은 컨셉카인데 한번 이제 보시면 이 이동 모듈만 뭐 자율주행 차로 갔다가 아니면 셔틀을 통해서 나르던가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 영상도 상당히 좀 재미가 있는데요. 이름이 이제 팝업 넥스트고요. 예. 그래서 요런 이제 그 플라잉 카를 타고 가는 거죠. 타고 가는데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그게 이런 어떤 자율주행 셔틀로 운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렸을 때 이제 그 공간이 그대로 플라잉카에서 자율주행차로 연결되는 이런 컨셉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듈형 자율주행 컨셉카가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트렌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사실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더 가까운 용어긴 한데 시뮬레이터 얘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블랙팬서 부분이죠. 아프리카의 와칸다에서 부산에 있는 차량을 원격 주행하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 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시뮬레이터 부분도 그러니까 현실과 유사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시뮬레이터가 어떤 게 현실이냐. 그 현실과 유사한 거의 비슷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안정성도 검증하고 데이터셋도 계속 구축해 나가는 이런 트렌드가 최근에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자율주행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셋에 주로 모으는 데이터가 이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데이터를 모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 수집 전용 차량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서로의 장단점이 이제 조금씩 있거든요.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 이제 전파를 쏘는 거죠. 전파를 쏘기 때문에 뭐 날씨 조건에 강인한 장점이 있지만 해상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전파가 이제 방사형으로 갔다가 방사형으로 오니까 그걸 해석하다 보면은 이제 해상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그 사람은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눈 두 개를 통해서 입체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 일반 자율주행차에 대부분 달려있는 것은 이제 요 단한 카메라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서 그런 3D를 인지하지만 이제 요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서 3D를 인지하게 되면 연산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그 부분을 AI 칩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단한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제 거리를 인지하기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이 묻었거나 흙탕물이 묻었거나 이러면은 인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라이다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를 쏘고요. 레이저를 쏘면 그 레이저의 속도를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그 시간을 재서 거리를 인지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3D 형태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보다 훨씬 더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라이다의 이제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연기라든가 이런 조건에선 카메라가 동작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연기는 뚫고 갔다 올 수 있고요. 물론 안개는 또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악천후 상황에서 이제 레이더가 상대적으로 강인하고요. 그래서 요 세 센서를 어떻게 조합해서 갈 것인가가 현재의 주요 이슈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 퓨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센서들을, 그러니까 특성이 다른 거죠. 특성이 다른 여러 가지 센서들을 실시간으로 융합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인식 성능을 이제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각 센서는 뭐 빛이라든가 분해 능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고요. 이제 사람을 보면은 카메라만으로 이제 해결이 다 될 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서 눈, 비 등 날씨에 좀 민감한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 관련 이슈는 뭐가 있냐면 사람은 이제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어두운 데로 들어가거나 어두운 데서 나올 때 보면 이제 조리개가 열려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조리개가 닫혀서 빛을 조금만 받게 하거나 조절이 되는데 아직 카메라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부분들, 뭐 역광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야관 상황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야관 상황에서는 이제 헤드라이트를 켜서 극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카메라의 이제 한계가 될 수 있고요. 라이다도 이제 날씨 조건에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레이더에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진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물체가 있다 없다 정도만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폴스 파지티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폴스 파지티브라고 하는 부분은 물체가 없는데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보면은 2015년도에 AEB 기능이 자동 긴급 제동이 대대적인 리콜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깡통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수구 철판이라든가 또는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로 오인해서 설 수가 있으니까 리콜한다.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있었는데요. 레이더의 이제 폴스 파지티브 문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테슬라가 레이더를 빼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레이더에 폴스 파지티브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카메라의 딥러닝을 높여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센서 퓨전에서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다양한 센서들을 조합해서 인식률을 좀 높여보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나 기관들이 자율주행 데이터셋을 공개를 막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센서들이 수집한 데이터 플러스 이제 정밀지도 데이터도 있습니다. 정밀지도 데이터는 이제 자율주행하기 위한 정밀지도인 거죠. 그 지도 내에서 GPS 신호라든가 위치라든가 또는 주변 차량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데이터셋마다 약간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데이터셋들은 카메라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데이터셋도 있고요. 어떤 데이터셋들은 카메라, 라이다, 뭐 레이더를 다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각 데이터셋마다 이제 특징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 보여드리는 건 이제 네이버 랩스의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라이다나 레이더를 보는 것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로스,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RBG를 통해서 라이다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오토노머스 A2G의 데이터를 받아다가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해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RBG로 디스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자세히 보시면 네, 속도가 약간 느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토노머스 A2G의 라이다 SDK 유료 툴인데요. 예, 상당히 빠르죠? 실시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뭐 C라든가 이제 C++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베디드로 개발해서 돌리는 툴들도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로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회사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회사들에서 직접 개발해서 이제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오토노머스 A2G에서 라이다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면도 제거하고 노이즈 필터링도 하고 객체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들을 카메라랑 매칭해서 지금 어떤 객체가 있는지를 알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네, 맨 앞에는 이제 투심플 데이터를 우리가 돌리면 차선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트럭이 가렸는데도 인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딥러닝으로 트럭이 가려도 차선을 끌어내는 이런 알고리즘, 또 이제 레인넷 같은 알고리즘이 많이 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 기반 객체 인식 우리가 좀 전에 봤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기반으로 이제 객체를 추적하게 됩니다. 여기 아이디를 주는 거죠. 이게 1번 차가 어떻게 가는지 인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를 조합해서 센서 퓨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율주행 데이터셋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더 자율주행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셋에서 주의할 부분은 데이터를 모아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느 회사의 센서를 사용하고 어느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도로의 경사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데이터셋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 자동차가 어느 모델이고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가 몇 채널이고 어느 회사 거고 어디 위치에 설치했고 설치 각도는 얼마인지 같은 정보들이 자세히 들어있어야 우리가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공개 데이터셋에는 그런 부분이 다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서에서 이제 서로 다른 특징의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는데 그 각 센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AI 연구자들이나 이제 학생분들은 영상 처리 부분은 이제 많이 하셨을 거고요. 이제 그 라이다나 레이더 부분, 레이더는 상대적으로 일단 포인트 수가 작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간단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율주행 데이터셋 주요 처리에서 장벽이 되는 건 라이다 센서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학습을 주요 이제 데이터셋을 통해서 배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자율주행 공개 데이터셋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이제 독일의 키티 데이터셋입니다. 칼스루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독일의 대학에서 만든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KIT가 또 뭐로 유명했냐면 그 당시에는 벤츠의 회장이던 디터 제체 회장이 졸업한 학교가 이제 KIT여서 더 유명해진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BDD 100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클리에서 만든 데이터셋이거든요. 미국의 버클리대에서 만든 부분인데, 이제 키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하고 라이다가 이제 주가 되고요. BDD 100K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영상 데이터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이제 설명들이 이제 웨이모나 뉴스인즈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성격이 좀 다른데요. 웨이모나 뉴스인즈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웨이모하고 모셔널에서 운영했던 자율주행 차량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공개한 데이터셋이고요. 코다스 데이터셋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산자부 주관으로 이제 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해서 만든 데이터셋이고요. 투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트럭 업체입니다. 아까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보면은 웨이모라든가 아니면 모셔널이라든가 투심플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앞에서 나왔죠. 앞에서 나왔던 업체들이거든요. 자율주행 트럭에서 투심플이 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키티 3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키티 데이터셋에서 라이다를 보강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이제 3차원 공간에서 라이다를 클러스터링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라이다를 조금 더 볼 수 있고요. 시러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루미나 말씀드렸는데요. 볼보와 루미나가 운행했던 데이터를 정리해서 공개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다음에 네이버랩스도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랩스도 운행하던 차량을 이제 공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연구용 데이터들이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들이 그 데이터셋을 이제 공개하고 있다. 이런 동향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키티 데이터셋입니다. 2012년에 KIT에서 발표를 했고요.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 두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64채널 라이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당 뭐 15대의 자동차, 30명의 보행자 이런 부분이 좀 있고, 키티 데이터셋 홈페이지에서는 오픈소스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이게 워낙 이제 초기부터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오픈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소스를 가지고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육에 쓰는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 몇 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2020년에 이제 MIT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이제 소스 코드를 좀 돌려보면 이제 이런 3D 영상을 돌릴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센서 퓨전을 한번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 퓨전을 한번 우리가 돌려볼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교육에 쓰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에 쓰던 영상을 이제 촬영한 부분인데, 마스칼 CNN 기반으로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를 센서 퓨전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에서 센서 퓨전하는 걸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연구가 아니라면 지금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과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를 가지고 얼마든지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발전을 이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BDD 100K입니다. 버클리 딥 드라이브고요. 주로 영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영상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주행 환경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앞에는 이제 욜로 V4를 그냥 돌렸다 그러면 이 화면부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차를 학습하도록 학습을 시킨 거죠. 학습을 시키면 앞에 나왔던 문제가 좀 사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영상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거냐면 객체 추적이거든요. 앞에 있는 차량에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 아이디가 계속 가도록 또는 사라졌다 나타나도 그 아이디가 계속 부여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정도를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선 인식, 그죠? 그 다음에 객체 인식, 객체 추적, 센서 퓨전 이런 부분들로 자율주행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티랑 BD 데이터셋 말씀드렸고요. 이제 2019년에 구글 웨이모가 자율주행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총 25개의 도시에서 1000만 마일의 거리를 운행한 주행 데이터이고요. 자율주행 차량이 여러 구간들을 가면서 뭐 지역별, 시간별, 날씨별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방대한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구글 자율주행 차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된다. 이제 구글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카메라 이제 라벨링을 어떻게 하고 있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예제 코드를 콜랩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구글 웨이모에서는. 그래서 그 구글 웨이모에 있는 부분을 이 사이트에 가서 돌려보시면 되고요. 지금 예제 코드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돌려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예, 돌려본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뉴센스 공개 데이터셋인데요. 마찬가지로 구글 데이터셋과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2019년 3월에 공개를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와도 조금 연관이 있죠. 현대자동차하고 이제 앱티브 합작 법인이 이제 모셔널이 공개한 데이터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모셔널이 이제 그 MIT의 자율주행 회사인 누토노미를 인수했고요. 누토노미에서 수집한 데이터로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라는 게 이제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누토노미가 진출했던 게 이제 MIT가 있던 보스턴에서 좀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하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정밀지도 부분 그리고 모셔널이 실제로 운행했던 구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런 어떤 를 조합한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잘 만든 데이터셋으로 연구에서 많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VPR 2020에서 이제 5대 자율주행 공개 데이터셋에 선정됐다라는 것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뉴센스 데이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의 구성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되어 있어서 다른 연구에도 많이 참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레이더, 라이다, 맵 부분,
카메라 부분. 카메라가 있으면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제공해야 되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객체 정보가 2D로 제공할 수도 있지만 3D로 제공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3D 정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 데이터셋, 레이더 데이터셋, 그 다음에 정확한 센서 퓨전, 그리고 정밀지도,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 구성까지가 상당히 참고가 많이 되는 데이터셋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로스의 RBG를 통해서 이제 돌려본 부분이고 수업에서 사용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로스의 RBG를 통해서 뉴신 라이다 데이터셋 한 프레임을 이제 세그멘테이션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전체 색깔에 따라서 이제 차량, 나무, 건물, 이런 지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다르게 세그멘테이션한 정보도 제공한다라고 문구를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다스 부분은 이제 산자부와 국토정보공사가 같이 만든 데이터셋이고요. 사실은 아쉽게도 일반 공개는 안 되어 있긴 한데요. 이 데이터셋은 이제 여러 국내 공모전에 많이 쓰여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참고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에 투심플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트럭 업체 투심플, 즉 트럭에서 보는 거죠. 트럭에서 보다 보니까 약간 시야가 높고 또 멀리 보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2017년에 이제 차선하고 차량 인식 대회를 위해서 이 데이터셋을 공개를 해서 뭐 연구에도 많이 좀 쓰였습니다. 그 데이터 다운로드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투심플 데이터셋이 이제 많이 쓰인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선 인식에 이제 많이 응용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레인넷이라고 하는 이제 공개된 알고리즘이고요. 그 레인넷을 이용해서 그 레인넷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이제 뭐 주행을 하다 보면 내 차선만 보는 경우도 있죠? 내 차선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옆 차선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차선을 인지하는데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만약 그 차선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차에 의해서 가려졌어도 그 차선을 전체적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 하게 하는 게 이제 레인넷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AI는 차량의 관점에서, 차량과 주행의 관점에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키티 360 데이터셋인데 아까 키티 데이터가 2012년도에 공개됐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후에 이제 2020년 10월에 한 8년 정도 이제 지나서 키티 데이터셋을 이제 보강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특히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라이다 데이터를 이제 클러스터링을 좀 했습니다. 앞에도 좀 말씀드렸죠? 라이다 데이터셋을 3D로, 즉 우리가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 카메라의 객체를 2D로 라벨링을 할 거냐, 3D로 라벨링을 할 거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키티 360에서 이제 라이다 데이터셋도 3D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앞에서도 뉴신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비슷한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라이다 데이터셋이 상당히 잘 나와 있는 신규 데이터셋이고요. 연구에 많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포인트 RCNN이라고 하는 공개되어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키티 360 데이터셋을 클러스터링한 부분인데요. 즉 포인트 RC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면은 3D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를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처리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 키티 360 데이터셋에 그냥 적용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인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나중에 돌려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시러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볼보와 루미나의 장거리 라이다를 말씀드렸는데요. 볼보의 자율주행 차량에서 모은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의 특징은 250m 감지 범위를 가지는 1550나노 장거리 라이다가 특징이고요. 거기에 뭐 이제 카메라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머징해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루미나의 라이다가 250m를 인지할 수 있는 장거리 라이다이기 때문에 감지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셋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상당히 이제 정밀한 라이다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상당히 특징적인 데이터셋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수업에서 쓰고 있는 부분 살짝 좀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녹색 박스는 즉 3D로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녹색 박스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쓴 부분이고요. 즉 이제 라이다를 처리할 때 지면 제거하고 클러스터링 하기 위해서 뭐 여기 가로 세로가 얼마하고 이런 거를 그냥 딥러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호 처리로 계산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살짝 여기 어긋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일반적인 그 처리 부분하고 실제의 이제 시러스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라벨링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에서 쓰는 거를 약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랩스에서 이제 공개한 데이터셋인데요. 뭐 상암, 판교, 마곡, 여의도에서 이제 캡처한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법 이슈로 약간 미공개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뭐 아무튼 좋은 데이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본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공개한 자율주행 데이터셋으로 차선을 인식하고 객체를 인식하고 객체를 추적하고 센서 퓨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공개 데이터셋들은 주행하면서 얻은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긴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주행해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는데 즉 인지하고 판단의 일부까지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최근에 나오는 이제 연구들은 그런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응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주행까지 가보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연구로 이제 테슬라 AI 데이 연구가 있는데요.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 라벨링이거든요. 오토 라벨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면 사람이 일일이 다 라벨링을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프로그램이 이제 자동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즉, 아까 이제 뉴슨 데이터셋에 나온 것처럼 객체를 2D로 인식할 거냐, 3D로 인식할 거냐가 이제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에서 쭉 자동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테슬라 AI 데이 발표를 보면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지나가는 차량의 보행자나 뒷차량이 가려져도 그걸 3D에서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가려진 물체도 오토 라벨링 하는 부분들을 하나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즉, 실제에서 들어온 영상을 바탕으로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 즉 오토 라벨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와 거의 유사한 시뮬레이션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가상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도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참고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라이라는 업체인데,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업체인데요. 한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모라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왼쪽은 실제 도로거든요. 네, 오른쪽은 가상세계의 도로입니다. 네, 거의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가상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제 공개된 데이터셋들이 뭐 방대한 셋이지만 아직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가 어떤 진화 방향을 가지고 어떤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이제 보면 될 텐데요. 지금 스트리스 주관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 과제에서도 어떤 순환적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센서 가상화, 시뮬레이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순환적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거기서 데이터를 선별하고 라벨링하고 가공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배포하는 부분을 다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하나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 체계 설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계속 저장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효율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해서 수집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테슬라 AI 데이나 모라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센서 가상화나 시뮬레이터 설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와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디지털 트윈 내에서 실도로에서 얻기 힘든 상황을 모사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2018년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고에서 구글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즉 그때 당시에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를 자율주행 차량이 치여서 이제 사망 사고가 났는데 구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제 상황에서의 사고는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AI가 학습하게 해야 실제 상황에서 그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시뮬레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디지털 트윈, 이제 메타버스를 넘어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자율주행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인공지능 데이터하고는 달리 모아서 끝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라벨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차량 자체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센서가 어느 회사의 거를 썼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상황에서 도로 각도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학연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정부 과제도 진행 중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효율적인 데이터셋 구축 및 관리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진화하면서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데이터셋을 정리하고 관련 인력 양성과 산업 응용에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